바이에른 뮌헨이 올 여름에 매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김민재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은 토트넘으로 이적해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뛸 수 있다는 기사가 지금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의 독점 보도라고 소개된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김민재 선수의 토트넘 이적설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 그 진상과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팀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있는지 또 어떤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큰지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 매체 인용 보도의 출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더 부트룸 풋볼, TBR 풋볼이라고 명칭을 리브랜딩한 인터넷 매체의 제이미 브라운 기자가 영국 현지 시간으로 9월 6일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도 월요일 오후쯤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6월 10일 현 시점에 가장 널리 많이 퍼지고 있는 소식이죠. 제목은 손흥민 선수가 높이 평가한 5,100만 파운드 가치의 아주 좋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에 역제한되었고 그중 한 팀은 토트넘이다 라는 거예요. 주목할 점이 바로 역제한되었다라는 것, to be offered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것은 토트넘의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바이에른 측에 접촉을 취하거나 움직인 게 아니라 바이에른 뮌헨에서 팔고자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도 바이에른 뮌헨이 접근해서 살래라고 역제안을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해 드렸듯이 김민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처음 나왔을 때 김민재 선수를 팔 수 있다, 매각할 생각에 열려있다, 싼 값에는 안 보낸다 이런 많은 얘기들이 독일의 믿을만한 기자들, 바이에른 담당 기자, 유력 매체들에서 흘러나왔죠.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레텐베르크 기자라든지 빌트지의 바이에른 담당 기자인 알트체플이나 또 편집장인 폴크 기자 같은 이런 유력한 기자들이 갑자기 시즌 말미에 김민재 선수의 거취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김민재 선수 역시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나는 물론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 또 팀이 나를 내보내려고 한다라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만족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런 정석적인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보도가 나온 배경은 역시 바이에른에서 팔고자 제스처를 취한 것이고 이렇게 언론에 흘린 뒤에도 강력한 제안이나 구체적인 오퍼와 구체적인 연락이 오지 않자 아예 바이에른 뮌헨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착된 겁니다. 물론 TBR 풋볼, 더 부트룸 풋볼 자체는 공신력이 높은 매체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1, 2년 사이 그레이엄 베일리 기자의 영입을 비롯해서 점차 취재력과 공신력을 높여가고 있어요. 이 공신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매체 인지도가 낮은 곳, 특히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빠르게 좀 가십성, 많은 주목을 끌만한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적설과 루머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적중률이 낮다는 것이지 이 얘기가 다 없는 얘기라거나 지어낸 얘기라고까지 보는 것은 과장된 시선입니다. 이 기사를 쓴 제이미 브라운 기자 역시 이스트 런던 대학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전공했고요. 2019년부터 취재 기자 활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6년차 기자입니다. 이미 BBC, 스카이 스포츠, 토크 스포츠에도 출연을 하면서 본인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자이고요. 토트넘 팬으로서 토트넘 팬페이지 중에서도 꽤 큰 규모인 데일리 호스퍼의 창립자이자 현재 17만 5천여 명의 팔로워를 누리고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부트룸 풋볼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베테랑 기자라거나 매우 유명한 기자는 아니지만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아닌 자신의 얼굴을 걸고 또 영국의 유력 방송 매체에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TBR 풋볼, 더 부트룸 풋볼이 이해하기로는 김민재 선수는 토트넘을 포함한 여러 프리미어리그에 역제한되었다. 바이에른이 역제한을 했다라는 것이고 바이에른 뮌헨의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에 기여한 수비의 핵심이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으로부터 요나탄 타를 영입함에 따라 김민재나 다이오 우파메카노 중에 한 명을 이적할 계획인데 우파메카노는 현재 재계약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주 내로 그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팔려고 한다라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아무래도 영국 매체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알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의 역제안이 이루어진 바이에른이 굳이 좋은 선수, 잘하는 선수, 주역을 팔려고 하는 배경을 소개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 역제안된 팀은 매우 복수의 팀인데 첼시,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맨유, 뉴캐슬 등
여러 구단들이 바이에른으로부터 김민재 선수의 이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제안으로 전달받았다고 했어요. 이 팀들의 특징은 역시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는 팀이거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와 또 연봉을 부담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 그 팀들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다 가서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등장한 이름이 바로 맨시티인데, 맨시티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를 통한 수비 보강이 필요한 팀이긴 합니다. 후사노프가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못 보였고, 헤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맨시티에서 뛰기보다는 정리되거나 임대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맨유 같은 경우도 대대적인 스쿼드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고, 리버풀은 반다이크와 코나테가 있지만 그 보결다원 내지 장기적인 반다이크의 후계자 또 코나테의 이적 가능성을 대비한 영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센터백 영입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하거든요. 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영입한 많은 수비수들이 기대만큼 못해주고 있고, 토트넘은 로메로의 이적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미 많은 수비를 영입했고, 또 지난해에 토신 아다라비오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 바로 내보내려고 하고 시즌 막판에 다시 기용했던 찰로바도 내보내서 이들을 내보낸 금액을 통해서 이적료 및 인건비 지출의 여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프랑스 유망주를 영입하면서 이미 수비의 보강이 이루어졌고, 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수 영입에 아주 큰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역대 가장 비싼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2013년에 그를 영입하기 위해 5,10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천만 유로를 지불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 외에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정보예요. 즉 제이미 브라운 기자의 정보 자체는 틀린 얘기는 없어요. 토트넘이나 맨시티, 리버풀, 맨유 등이 제안해온 건 아니지만 그들이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이적이 가능한 선수라는 정보를 바이에른으로부터 받았고, 그들이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관심을 표명한 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김민재 선수가 오랫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을 품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에른의 역제안 이후에는 이 역제안을 받은 팀들이 조금씩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단계, 선수 본인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팀들은 원래도 과거에도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던 팀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고안에서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진출했을 때 맨유, 첼시, 토트넘, 특히 토트넘은 매우 밀도 있는 협상을 했던 팀이고요. 그런 가운데 페네르바체에서도 잘했고 나폴리에서도 잘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조금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본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아시아 마케팅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을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충분히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애초에는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그대로 회수하고 싶어 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이도 들었고 부상 이슈도 있고 또 바이에른에서 두 시즌을 보내면서 평판이 조금 떨어진 면도 있다 보니까 선수의 몸값에서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최근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유로에서 3,500만 유로 정도까지 깎아줄 수 있다. 거의 300억을 깎아주더라도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 이유는 또 김민재 선수가 고액 연봉 선수이기 때문에 그 연봉까지 다 부담하면서 이적료도 많이 낼 수 있는 팀들은 프리미어리그 입장에서도 많지 않고 그럴 적극성을 보이기가 어렵고, 역제안을 하는 마당에서 이적료를 높이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깎아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 아주 높이 평가했던 멘트를 제이미 브라운이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토트넘을 주제로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조금은 이 신빙성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얘기한 것이지만, 분명 손흥민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무리뉴 감독 시절에 토트넘 측에 추천을 했고 좋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입이 추진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또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센터백은 이미 여러 선수를 로메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보강을 해놓은 상태, 단소도 있고 또 드라구신도 있고 그 외에 로메로가 나갈 경우 한 명을 더 산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 선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홈그로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 선수 마크 게이를 또 우선시한다거나 혹은 브렌트포드에서 프랑크 감독이 오게 될 경우에는 프랑크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연봉까지 비싼, 지금 토트넘은 인건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연봉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 최고 연봉을 주면서 또한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로메로보다도 많은 연봉을 줘야 할 김민재 선수를 토트넘에 영입하기 위해 진짜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역제안을 받아서 논의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조건을 살펴본 뒤에는 철회했을 가능성, 그냥 접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 시점에 주목할 정보는 산티 아우나 기자가 첼시와 뉴캐슬을 최초로 언급했던 기자죠.
프랑스의 이적시장 전문기자 1티어인데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캄포스가 이번 주에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와 회동을 했다, 직접 만났다라는 정보를 공개했어요. 산티 아우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상황을 가장 먼저 취재해서 독점 보도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시 측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기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알 나스르라는 사우디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의 구체적인 명칭까지도 소개할 정도로 꽤 디테일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정보에 대해서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는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만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캄포스 디렉터가 이전에 페네르바체에서 뛰던 시절부터 김민재를 주목해 왔었고, 그 당시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의 전략 고문 역할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김민재를 지켜봐왔고 잘 아는 디렉터다. 이강인 선수를 파리로 영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캄포스 디렉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호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마르키뉴스가 올 여름에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 올 여름에 안 떠나도 최소한 내년 여름에는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미 왼발잡이 어린 센터백은 베라우드와 파초가 있는데 오른발잡이 센터백의 뎁스가 마르키뉴스가 떠날 경우에는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외에도 복수의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지금 다른 선수들이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빌트가 최근 정보로 추가한 것은 지금까지 김민재 선수의 매각을 추진했던 바이에른의 내부 인물은 막스 에베를 테크니컬 디렉터이고, 테크니컬 디렉터가 선수 이적에 있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중이 강력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역제안까지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인데, 뱅상 콤파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 선수를 높이 평가해 왔었고 정말 잘 챙겨준 인물이지만 최근의 흐름은 콤파니 감독까지도 이제 오케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번리 감독 시절에 함께했던 어린 프랑스 수비수 에스테베를 대체자로 점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의 주전에 에스테베, 히로키, 스타니시치 충분한 백업 자원까지 구축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나가도 괜찮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도 본머스의 자바른이라든지 라츠오의 길라를 우선순위하고 있고, 이 선수들의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 2순위로 노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나왔다 보니까 아직 캄포스가 만난 건 아니다. 캄포스가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와 화상통화를 했든지 아니면 전화를 했든지 접촉한 것은 맞겠지만 직접 만나서 밀도 있는 대화까지 한 건 아니다라고 독일 빌트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1,700만 유로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200만 유로 수준이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연봉이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바이에른이 역전을 한 팀도 아니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통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 애초에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팀이니까 바이에른이 만약 파리가 산다고 한다면 5천만 유로에서 깎아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파리도 3천만 유로 정도 수준으로 깎아주면 움직이겠다는 거였지 5천만 유로를 다 쓰고 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파리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굳이 흘리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김민재 선수를 가장 원하는데 그렇게 알려질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적료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흘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팔려고 하는 바이에른의 움직임이 명확하고 김민재 선수 영입에 관심 있는 팀들도 명확하다라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사우디로 가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저희도 확인된 사항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에 나가거나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대부분의 팀들이 노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서 김민재 선수의 연봉과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고,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을 떠난다고 했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목표 내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는 팀으로 가고자 했을 때 선호할 수 있는 팀, 맞을 수 있는 팀, 본인의 출전 기회와 성장에도 좋을 팀은 리버풀과 뉴캐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FA컵 우승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크 게이가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지만 이 팀의 규모상으로나 김민재 선수의 도전 의지에 있어서는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은 김민재 선수의 연봉을 감당할 수 없고요. 첼시는 이미 다른 수비수를 영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는 게 리버풀과 뉴캐슬인데, 뉴캐슬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센터백을 최소한 2명 이상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버풀은 주전 센터백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반다이크의 나이가 더 들어갈 것이고, 챔스와 리그의 병행 속에 챔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수비 뎁스가 절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로 가든 리버풀로 가든 김민재 선수는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성장하고 중요한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민재 선수가 이제는 모든 경기를 다 뛰기보다는 어느 정도 몸 상태를 조율하면서 내년 여름에 있을 월드컵도 준비해야 되니까 리버풀, 뉴캐슬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이 실제로 이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뉴캐슬은 한국 투어를 확정한 상황이기도 하죠. 과연 리버풀과 뉴캐슬의 움직임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김민재 선수의 올 여름 거치,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다양한 이적설의 진짜 이야기, 믿을만한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